우리는 왜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끌리는 걸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강유정 작가의 책 죽음은 예술이 된다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술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숙명인 죽음을 마주하고 또 이해하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바로 이 문장에 담긴 역설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죽음은 필연이다. 맞아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지만 막상 그게 내 주변의 일이 되면 언제나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 머리와 가슴의 간극, 이걸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술, 즉 이야기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이 책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은 이 거대한 질문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크게 네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죽음을 탐구하는데요. 먼저 죽음으로 완성되는 사랑, 그리고 남겨진 자의 슬픔, 죽음의 사회적 의미,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술은 왜 죽음을 다루는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는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죽음의 모습일 거예요. 바로 죽음으로 완성되는 사랑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죽음이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 아이디어의 중심에는요, 순애라는 아주 강렬한 개념이 있어요. 책에 따르면 이건 그냥 순수한 사랑,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생존 본능마저 거스르면서 사랑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책은 그들의 비극을 사랑의 실패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릴지도 모르는 이 완벽한 사랑을 영원히 박제하려는 성공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비극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이 언제나 이렇게 고귀한 희생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자기 혐오에서 시작된 지독한 질투가 모든 걸 파괴해버리기도 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순애를 통해 영원한 결합을 꿈꾸면서 죽는다면 오셀로는 파괴적인 질투심 때문에 자기가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부숴버리죠. 하나는 사랑을 위한 죽음, 다른 하나는 사랑 때문에 벌어진 죽음.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죽음은 죽은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죠. 어쩌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살아남아서 그 죽음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남겨진 자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요. 책은 이 경험의 중심에 애도라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과제가 있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떠나간 사람한테 쏟았던 내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로 걷어들여서 계속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이에요. 물론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에겐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겨진 자의 슬픔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생존자의 죄책감일 겁니다. 책은 소피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선택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을 조명합니다. 소피는 두 아이 중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을 자기 손으로 죽음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걸 과연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묻는 겁니다. 진정으로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 무게가 어떤 건지요. 이처럼 이야기는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환상의 빛에서처럼 이유를 모른 채 영원한 질문 속에 갇히기도 하고요. 상실의 시대처럼 친구의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그냥 껴안고 살아가기도 하죠. 심지어 컨택트에서는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비극을 알면서도 그 찬란한 순간을 위해서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책의 시선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사회로 향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시대 전체의 모순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고발이 되기도 하거든요. 안나 카레니나의 자살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녀의 죽음은 그냥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범을 벗어난 여성을 어떻게 파멸로 몰아넣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처벌이었던 셈이죠.
반대로 죽음이 가장 숭고한 희생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나 신념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포기하는 행위. 이건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거니까 가장 극적인 정치적 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을 통해서 가장 심오한 사회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품어주지 못했다는 그 실패를 가장 아프게 드러내는 방식이죠. 자,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드디어 이 책의 핵심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데도 대체 우리는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그토록 매료되는 걸까요? 책은 그 답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예술은 우리가 현시의 위험 없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마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줘요. 둘째,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상실의 의미를 이해할 틀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끝을 바라봄으로써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예술 속에서는 어두움과 빛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문장처럼요. 죽음과 삶은 서로 뒤섞여서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예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속 죽음을 들여다보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